사실 작년,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제가 구조개혁 위원장 임명을 받고 4월, 5월, 6월, 7월, 8, 4개월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그런 연구 과제를 하나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까지 평가 관련한 또는 대학의 여러 가지 그런 기획이나 개혁 관련한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각 유형별로 또 교수님들을 모셨어요. 전문가라고. 여러분들 다 알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행정 책임자도 맡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유형별로 서울의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또 사립대학, 공립대학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아마 15명인가 연구팀을 마련했죠.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4개월간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작년 8월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를 전체 우리나라 대학에다가 이제 사실 공청회도 했어요. 평가 저것도 받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그동안 대학 평가를 많이 해왔어요. 대학 평가라는 게 주로 어떻게 해왔냐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거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평가를 못해주면 지원을 적게 해주거나 또는 지원을 제한해주는 그런 평가를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무슨 뭐 학부 교육을 잘하는 대학들 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또는 뭐 산학협력 또는 연구 능력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다음에 또 국제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명분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오면서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지원을 제가 쭉 다 한번 합해 보니까 뭐 평가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걸 컴파일을 했어요. 대부분 다 정량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기본적인 우리나라 대학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질문을 해보자. 제대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도출해보자 하는 그런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전부 다 모아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모으니까 한 300~400개 문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줄이고 뭐 같이 모으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1차 했더니 한 100여 개, 그걸 또 우리가 한 70개를 줄이고.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질문 중에는 이건 정성평가에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고, 정량적으로 해야 될 거 있고, 정량, 정성에 합해서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그때 도출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뭐 취업률 또는 뭐 학생들을 얼마큼 확보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또 뭐 교사를 얼마큼 확보했느냐, 어떤 교수님을 전민 교훈을 확보했느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량적인 거 있고, 정성적인 거는 역시 이제 학사 관리, 얼만큼 엄중하게 학사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평가한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교육에 다시 환원해서 학생들을 다시 그 지도하고 개들하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위해서 취업을 얼만큼 취업시키느냐 보다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또는 최근에서 창업을 애들한테 그 촉발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학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뭐 이런 거고, 특별히 또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8가지의 중요한 지표를 저희들이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 넘겼고, 교육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개발원에다가 부탁을 해서 교육개발원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 평가단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평가를 과연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 중에서 18개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18개 평가 항목이 선정이 돼서 그 중에서는 일부는 정량이고 일부는 정성이고 어떤 거는 정량, 정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그 평가 지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평가 전문가들, 그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일부는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그분들을 평가해서, 과연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대학을 평가해 줄 수 있겠냐 해서 그런 분들을 한 100여 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평가에서 결과 이번에 나온 겁니다.
가령 강원대까지 비교적 잘 받았는데 국립대학이고 이번에 평가를 잘 못 받아서 뭐 굉장히 하고 또 일부 대학은 그동안 평가에 굉장히 허덕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생각보다 우리가 잘 받았다. 이번에 뭐 A 받았다, B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평가하는 지표가 바뀌었고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저는 오히려 그 평가를 받고 나서 뭐 지금까지 별로 대동소이한 평가 결과가 나올까 봐 난 걱정을 했어요. 사실 내심.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상당한 그래도 평가 결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평가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뭐 드러났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이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대학의 구조 개혁이라는 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재정적으로 지원이 좀 제한된다거나 뭐 또 잘 받는 데는 재정적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정원을 좀 조정해야 되는 뭐 이런 필요가 생기는데 근데 항상 그 효과는 굉장히 롱텀입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들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이번에 평가 결과가 다 알려지게 되니까 따라서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한 그런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따라서 그 대학에 보다 정확한 형편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됐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뭐 참고해서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그것이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제 요는 이제 평가를 잘못 본 대학의 운영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 대학의 이제 리더십은 이번에 가령 학생들을 이제 이번에 정원을 한 10% 줄여야 된다면 그럼 10%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럼 어느 학과에서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들 또는 재단이나 여기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학생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대학의 문은 넓어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트렌드지 대학이 힘들지 좋은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기다리면 학생들이 다 모이는 이런 모드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모드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뭐 그동안 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같은 거에 약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가는 과정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랄까? 대학의 효용성은 그런 산업화를 떠받칠 수 있는 인력을 고급 좀 트레이닝된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거를 우리가 규정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취업이 중요했고 얼만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정말 취업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업과 좀 상관성이 높은 그런 학문을 개설해서 그런 거를 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스트림라인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대학과 사회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취업률을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학 평가에 있어서도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자꾸 어떻게 지금 대학을 그동안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변경하냐면 개설을 하더라도 그런 학문 위주로 개설을 했고 또 있는 학문 중에서도 그런 거랑 연관성이 작은 학문을 자꾸 줄여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구조를 상당히 왜곡시켜서 왜냐면 이 산업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빙 타겟이에요. 그 무빙 타겟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대학은 빨리 변할 수가 없어요. 애들 입학시켜가지고 적어도 4년이 걸려야 졸업을 시킨다고. 그래서 걔들이 우리나라 또 남자애들은 또 남학생은 군대도 갔다 와야 돼. 6년 7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취업에 나갈 때는 10년 이상 돼야만 나가서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대학에서 공부한 게 말짱 도로묵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이 그동안 변천해하면서 그런 악순환 속에 우리가 고려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따라서 굉장히 후진성 이런 거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본질로 돌아가요.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학은 가장 큰 돈을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씁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를 공부하고 잘하고 사회에 나가본들 체력이 받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따라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풋볼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전한 체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 다음에 가령 우리나라 역사, 우리의 역사성,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 나름대로 철학관, 역사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대학이에요. 이건 누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그런 역할을 강요받았고, 대학은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럼 학생들은 어떤 학생을 해야 되나? 결국은 창의적인 학생을 봐야 돼. 그럼 창의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의라는 거는 그 상상력, 호기심, 기본적인 자질, 인성, 이런 것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퍼스펙티브, 뭐를 볼 수 있는 안목, 응? 철학,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안목, 우리의 예술을 보는 안목,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학에서 동해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취업 위주에서 더해서 앞으로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는 창업을 굉장히 하는데, 창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응? 그럼 뭘 하나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다학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 필요해요. 휴먼 인터랙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안 돼.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인터랙트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애들과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걸 못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대학도 그래서 다시 이번에 대학도 프로그램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선생들이 반성을 해야 돼, 교수들이. 그저 자기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나면 땡. 응?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과 대화하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노력하고, 거기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우선 선생들끼리 대화를 안 해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응?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미국 대학에서는, 선진 대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선진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잘 나가는 대학들, 정말 그런 데서는 그런 거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받고 나와가지고 정말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고, 세계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많은 새로운 것들, 지금 우리 먹거리로 되는 것들의 95%가 미국 캠퍼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게 왜 그래요? 그걸 선생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러면서 같이 인터랙트하고, 교수와 학생이 인터랙트하고, 대학원생과 학부 학생이 인터랙트하고, 응?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인터랙트하고, 인터랙션. 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대학마다 전부 다 담을 쌓아놓고서는 교수들은 자기 방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래가지고는 학생들을 그걸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안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대학에서 좀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이번에 질문을 했다니까. 특히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 학생들에서 어떻게 걔를 지도하느냐. 선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문항들을 앞으로 좀 개발을 해서 대학이 좀 진짜 그런 거를 좀 질문해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대학 위주로 볼 게 아니라 학생들, 젊은 세대 위주로 좀 보면 이제 젊은 세대 입술을 봤을 때 우리 자라는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대학의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거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 또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입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실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는 전공 사이는 그 괴리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 줘야 돼. 이게 우선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그거에 관련한 그 평가 지표를 제가 몇 가지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요번 평가에서는 대학 입시 문제를, 대학 입시에 관련된 문제를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 다음 아마 평가에서 그게 아마 될 텐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 입장, 우리가 이제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한 명도 버리면 안 돼. 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경제가 가려면 그러면 절대 인력이 필요하잖아. 어? 그러면 그 절대 인력이 지금까지는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 좀 취사해서 좀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쓰고 안 하는 애들은 뭐 적당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걔들이 갖고 있는 어떤 끼나 걔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그 장치가 이제는 마련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이 전통적으로 교육 위주의 어떤 기관이었지, 교육기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대학이 하나의 그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학부 교육보다는 대학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학원 교육에 상당히 많이 투자도 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은 지난 한 20년간, 30년간 그 연구력은 굉장히 발달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반대적으로 그 학부 교육에 상당히 그 학부 교육의 좀 부실화랄까? 학부의 부실화가 되는 거에서 그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아마 이번 다음 평가에서는 아마 좀 더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죠.